don't stay because don't know whether it's real or false. That's what it was then. So tell me all the times that. 자, 다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저희가 준비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그동안 2주 동안 어떻게 잘 진행하셨는지, 자연 식물식 2주 챌린지 어떠셨어요? 조금 어색하고 사실 시간도 많이 들었죠. 또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회원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건 주 3회 인증이었는데 주 5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챌린지 이전에 저희 회원님들, 우리 함께했던 회원님들의 아침 식사를 제가 한번 사진 찍어달라고 참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떤 분은 이전에 빵과 커피로 아침을 드셨던 분도 계셨고, 아침에 단백질 음료 하나와 그리고 이제 유산균제, 레몬즙 이렇게 아침 식사를 했던 분도 계셨고,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오트밀죽으로 아침 식사를 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희 회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서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또는 피로감이나 어깨, 등 통증 등 여러 가지 몸의 개선 부분이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도 계셨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습관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야채들을 볶아서 밥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라서 충분한 양의 이제 그 잡곡 밥과 함께 닭가슴살, 그러니까 단백질도 좀 보충을 하셨어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약을 지금 드시는 분이신데 더 철저히 식단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야채, 자연 식물식을 도전해본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전에 과일만 드셨던 분인데 이렇게 배추나 다른 종류의 채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빵과 커피를 먹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자연 식물식으로 아침을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다들 잘했죠? 이거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또 넣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과일을 원래 거의 안 먹는 분인데 과일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속이 불편하신 분은 파프리카 같은 것을 생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삶아서 섭취를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 브로콜리도 있고요. 콩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시금치로도 쓰셨고 나중에는 해조류도 아침에 적용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바꿔보셨어요. 다양한 아침 식사에 도전해보셨죠. 총 2주간 이렇게 많은 챌린지 인증들을 보내주셨고요. 66개의 인증과 자료 사진들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회원님들에게 300회 정도의 피드백과 가이드를 했더라고요.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리고 주 5회 인증 성공률 95%로 다들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연식물식 후기 어땠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화장실과 더 친해졌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잘 갔다는 얘기겠죠? 일상생활에 활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식사 다 조절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사실 살이 찔까봐 굉장히 좀 걱정하신 분이셨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한의 음식들만 먹어왔었고, 근데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이번 챌린지 하면서.
배고픔이 덜하고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음식물의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훨씬 기분이 좋죠. 그리고 먹는 시간이 길어져서 좀 눈치가 보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시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점심 저녁은 아직도 손에 잡히는 대로 먹고 있긴 하지만 아침 한 끼라도 제대로 먹네요. 이렇게 후기 남겨주셨고 자,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다가 그래도 요거 하시면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원래는 그냥 대충 빵이랑 커피 그러니까 먹기 편한 거를 입에다 넣었었는데 이제 좋은 음식들로 아침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셋 엄마 회원님의 변화가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아침 속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는데 충분히 아침을 먹고도 속이 편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조리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제 조금 아껴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일하면 살이 찐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일은 당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과일도 단독이 아니라 채소와 야채들 같이 섭취하면 크게 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장 볼 때나 아침 준비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좋아졌고요. 아직 이르지만 혈당 체크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당뇨약 끊는 목표로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안정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자연식물식을 마스터한 여러분, 이제 점심 저녁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원칙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식물식 원칙을 확장편입니다. 점심 저녁에도 우리 원칙을 적용해 볼게요. 사실 아침에 먹었던 식사를 그대로 점심 저녁에도 가져가면 베스트죠. 아주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데 매번 내가 음식을 싸갖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번거롭고 혼자 또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해 나가시면 자연식물식의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첫 번째는 점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시면 너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점심은 활동이 많은 시간대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보다는 조금 더 칼로리 비율을 높게 주셔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외부 음식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나에게 좋게 먹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밥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나 이런 데서는 밥이 백미밥을 많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죠. 백미밥을 많이 주니까 이 밥 양을 줄일 수 없다면은 집에서 밥을 내가 먹을 만한 거를 싸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밥이 아닌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하나 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밥의 양을 줄이고 그만큼의 양을 자연식물식 도시락으로 병행해서 먹는 거죠. 제가 싸온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방울토마토, 콩류, 바나나 약간, 그리고 딸기, 그리고 버섯은 구운 거고요. 여기 블루베리 약간이랑 견과류가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싸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저게 하기 편하냐면 아침에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남은 거를 그대로 싸갖고 오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완전 자연식물식으로만 병행한 도시락을 싸서 점심 식사를 완전히 자연식물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 좋은 효과를 위해서 1번이나 2번을 하시는 분들은 주에 2회 정도는 완전 자연식물식으로 일반식을 대체하시면 체중도 되게 잘 빠지고 몸의 변화 속도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저녁 식사 때 더 많은 육류라던가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가 쉽거든요. 계획도 많이 외식이나 이런 계획도 저녁에 많이 잡혀 있고. 자, 그럴 때 가급적 외식이나 고칼로리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채소나 야채들을 많이 먹으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육류의 퍼센트, 즉 지방 함량, 내 칼로리의 지방의 퍼센트가 15%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거를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활동량이 많으면 20%, 25% 늘릴 수 있지만 활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 즉 운동량이 별로 없는 경우는 제한해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급적 육류량, 지방량 등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면 평소 메뉴에서 육류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버섯이나 야채를 거의 대체해서 사용해서 요리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잡채를 만들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죠? 당면을 거의 절반 정도 넣고 고기, 나머지 야채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근데 절반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 잡채가 우리가 그 무칠 때 볶기도 하죠. 기름이 식용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조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조리법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당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잡채 같은 경우는 당면을 아예 뺐어요. 당면을 빼고 대신 뭐를 넣냐? 버섯을 많이 넣고, 원래 예를 들어 300g 정도의 고기가 들어간다면 150g만 넣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계란을 약간 추가했고요. 그리고 버섯류와 다른 조금 더 채소들을 충분히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버섯과 야채를 넣으면 충분히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는 자연식물식 저녁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반찬에 식물을 추가하세요. 가능해요. 그리고 국을 하실 때는 식물 베이스 국,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 그쵸? 콩나물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배추국, 배추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물을 고기로 내더라도 항상 그 안에 뭔가 이제 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식물을 충분히 데쳐서라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식단이에요. 세 번째는 빠른 체질 교정을 위한다면은 완전 자연식물식을 도전해봐도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점심 도시락처럼 저녁에도 시행을 하시는 거죠. 점심과 저녁까지 도전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놀랍도록 쉽게 체중이 감량이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일단 지금 가보신 분들 2주만 해봐도 아시겠죠? 장이 훨씬 편해지고 화장실을 잘 가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화장실을 잘 가면 배가 들어가고 피부가 좋아지고 트러블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가시면 몸 자체의 체질이 많이 개선이 돼요. 트러블 있었던 분, 알러지 있었던 분, 염증 있었던 분들이 개선되는 게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 귀찮겠지만 계속 지속해 보시면 습관이 될 거예요.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2월 달에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3월 달에 또 재밌는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운동 습관 만들기 클래스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게 한 시스템, 그리고 마인드셋을 가르쳐드리는 강의로 제가 3월 달에 다시 준비를 한 건데요. 3월 4일에 상세 내용을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자, 너무 다들 이제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이나 저한테 1대1 톡으로 보내주시고 다음 챌린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